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 후 나는 연구소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4년 동안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다가 발을 헛디뎌 팔이 부러졌다. 단지 재활치료를 마치고 1분 일찍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이혼 얘기를 꺼내며 나를 몰아붙였다. 빈손으로 집을 나가라고까지 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물었다. 장난해요? 어머님을 1분 일찍 모셔왔다고요? 김준혁은 턱을 치켜들며 경멸에 찬 눈빛으로 내 뺨을 후려쳤다. 그래. 단 1분이라도 네 위선적인 모습을 벗겨내기엔 충분해. 내 앞에서도 어머니를 무시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학대했을지 누가 알겠어. 정말 악독한 여자야. 화끈거리는 손자국이 뺨에 선명했다. 내가 들고 있던 따뜻한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나를 껴안고 당신 고생 많았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라고 속삭였는데 오늘 그는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경멸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이유는 어설픈 희극보다도 더 값쌌다. 그는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내가 당신더러 허벅지살이라도 베어 효도하라고 했어?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다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나는 이를 악물고 멍든 팔을 들어보였다. 4년 동안 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님 식사와 잠자리를 하나하나 챙겼어요. 어머님은 욕창 하나 없이 혈색이 좋아지셨지만 내 몸은 녹초가 되어 만신창이가 됐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효도가 우선이야. 당신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감히 내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돼. 게다가 당신은 보육원에서 자랐잖아. 고생하는데 익숙할 테니 불쌍한 척하지 마. 그 세월 동안 당신이랑 잘 만큼 잤으니 이제 이혼해. 빈손으로 여기서 꺼져. 폭력을 쓰게 만들지 마. 나는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뭔데? 날 쓰레기처럼 내버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4년간 내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집에서 왜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 하죠?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돈에 빌붙어 사는 쓸모없는 가정주부가 재산 분할을 요구해? 넌 자격 없어. 우리 사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야. 난 방금 부장으로 승진했고 넌 그냥 빌붙어 사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알고 보니 작은 지위 하나 얻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그의 얼굴을 베었다. 김준혁, 나는 4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돌봤어. 밤낮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역한 약 냄새를 맡으면서 당신은 효도를 입에 달고 살면서 뭘 했는데 미안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도덕을 설교해? 나는 똑바로 다가가 그의 뺨을 불이 나게 때렸다. 이건 4년 동안 사람 잘못 믿은 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야.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날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잘못은 비열한 자의 약속을 믿었던 것뿐이지. 그날 연구 경력을 포기해달라며 무릎 꿇고 애원한 것은 바로 그였다.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어. 절대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게. 나는 마음이 약해져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적으로 내가 참여했던 항암제 연구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내 이름은 거기서 지워졌고 경력마저 잃었다. 그의 의무라는 한마디가 내 4년의 청춘을 짓밟아버렸다. 이제 그는 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문 밖으로 나섰다. 오늘 저녁에 이혼 서류 가져올게. 내 본 모습을 몰랐다면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주방이나 맴도는 늙은 아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기나 하겠어? 그는 뻔뻔하게 자비를 베풀듯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 돌보는 보모로 고용해줄게. 나 같은 좋은 남자는 세상에 드물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김준혁, 내 말 똑똑히 기억해. 언젠가 넌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그는 비웃으며 오만하게 떠났다. 나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일주일 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생각 정리 끝났어요. 수천억 원의 재산과 쓰레기 같은 남자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씨 집안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경찰이 찾아와 내가 바로 천우그룹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했다. 친부모님은 내가 돌아와 후계자 교육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유일한 조건은 김준혁과 이혼하는 것. 그놈은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어리석게도 그를 감쌌다. 그 사람은 저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
부장으로 승진한 지 10분 만에 그는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알고 보니 나는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사랑했던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공동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이 전부 인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였다. 소셜미디어에는 평소 아무것도 올리지 않던 그가 글을 남겼다. 내가 성공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지. 그가 다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과 함께였다. 곧바로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놈이 방금 세비서를 고용해서 쇼핑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 그룹 사람들이 해임 절차를 밟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 부장 자리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저녁 7시. 김준혁은 약속대로 돌아왔다. 그의 등 뒤로 첫사랑 박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신상 에르메스 백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나는 내 몸에 걸친 빛바랜 티셔츠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그가 내게 절약을 강요했던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가치가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박수연은 나를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이 여자가 그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악독한 여자? 정말 불쌍하네. 그래도 준혁 씨는 착해서 이혼 후에 보모로라도 써주려고 하잖아.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텅 빈 식탁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서유진, 밥은? 내가 갈아입을 옷은 왜 아직 세탁도 안 했어? 집에서 냄새 나는 거 안 보여? 멍청하게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서서 뭐해? 빨리 가서 일해. 나는 태연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님이 방금 침대에 오줌 싸셨어요. 당신 말대로 난 악독한 여자인데 어떻게 사람을 돌볼 줄 알겠어요. 효심 지극한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치우지 그래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었다. 어라, 어머니 때문에 아내까지 버리는 효자가 고작 오줌 자국 하나에 겁을 먹어요? 김준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발이 붙은 듯 꼼짝도 못했다. 그는 코를 막고는 관대하다는 듯 말했다. 5만 원 줄 테니 가서 치워. 나는 실소했다. 참으로 관대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눈이 충혈된 채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서류나 내놔요. 박수연이 급히 그의 가슴에 안기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런 여자 때문에 격 떨어지게 굴지 마요. 오늘 천우그룹 회장님이 고위 임원들을 데리고 준혁 씨를 보러 오셨다면서요? 그분 아들이 없다던데 아마 준혁 씨를 양아들로 삼으려는 걸지도 몰라요. 김준혁의 눈이 환하게 빛나며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맞아. 그분은 분명 수천억 재산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거야. 오늘 나를 수십 번이나 쳐다보시고는 갑자기 승진시켜 주셨어. 틀림없어. 나는 푹하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가 주시당할 때마다 내게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혼해라. 테스트는 끝났다. 그놈은 쓰레기라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가 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해고 통지서를 끌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을 것이다. 박수연이 거만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준혁 씨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당신을 밟아 죽일 수 있어. 굶어 죽기 싫으면 얌전히 시어머니나 모셔. 잘 모시면 준혁 씨한테 돈 좀 더 주라고 말해줄 테니. 김준혁은 박수연의 손을 잡으며 애틋한 척했다. 내가 당신처럼 현명하고 부드러운 아내를 맞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악독한 여자를 잘못 들여서 박수연이 애교를 부렸다.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서로 엇갈렸을 뿐이에요. 한 명은 쓰레기 같은 놈, 한 명은 천박한 년. 정말 천생연분이었다.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뭘 기다려요? 저기 현명하고 부드러운 아내 되실 분, 어서 들어가서 시어머니 좀 치워드려요. 방금 대소변 보셨다니까. 박수연은 즉시 입을 막고 헛구역질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황급히 변명했다. 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서유진 씨는 익숙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김준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만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유진아, 네가 분수를 안다면 내가 자비롭게 널 보모로 삼지는 않고 마지못해 작은 아내 자리는 줄게. 돈 있는 남자가 아내 선호 두는 건 흔한 일이잖아. 내 작은 아내가 되는 걸 행운으로 알아야 해. 나는 통쾌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얼굴을 핥히는 듯했다. 김준혁,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감에 찬 얼굴로 말했다. 넌 남자를 몰라. 남자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해. 낳지 못하면 입양이라도 해야지. 아들이 있어야 대가 끊기지 않으니까. 난 반드시 만인 위에 서게 될 거야. 만인 위에?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그의 가슴을 그대로 걷어찼다. 쓰레기 같은 놈. 부장자리도 못 지킬 주제에 무슨 수천억 상속을 꿈꿔.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나는 달려들어 그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 4년의 고통이 담긴 주먹질에 그는 처참한 비명을 질렀다. 박수연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그 사람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려요. 전 약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소매를 당겨 내 손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 소파 위에 던져진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이미 서명이 된 이혼 서류가 있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야 했다. 아주 좋았다. 낡은 가구로 가득 찬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병든 시어머니. 이 모든 것을 그 개자식에게 남겨주기로 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등 뒤에서는 김준혁의 미친 듯한 고함과 박수연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내가 널 땅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고 말겠어. 천우그룹도 내 것이 될 거야. 나는 차갑게 돌아서서 그의 어머니 침대로 다가갔다. 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혈색이 돌았다. 나는 더러워진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그의 머리를 통째로 덮어버렸다. 똑똑히 기억해. 내 어머니는 네가 알아서 돌봐. 미친 듯한 욕설이 고막을 찢을 듯했다. 1층으로 내려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부모님이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다. 착한 내 딸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일 연회를 열어. 네가 천우그룹의 정식 후계자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눈가를 닫고 평온하게 말했다. 김준혁에게도 초대장 한 장 보내주세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다. 차들이 나를 싣고 떠났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웅장한 저택으로 이끄는 길을 밝혔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정문 앞에 가지런히 서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 나는 고급 드레스를 매만지며 목에 걸린 눈부신 에메랄드 목걸이를 가볍게 만졌다. 김준혁이 나와 마주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니 마음속에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연회장에서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주먹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한다며 하루 휴가를 냈고 자신이 이미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는 이 파티가 천우그룹의 양아들 입양 파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김준혁은 옆 사람의 어깨를 툭 치며 거만하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내 이름은 천준혁이 될 거다. 그 사람은 그를 값싼 광대 보듯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드레스 자락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김준혁의 눈에 경탄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감히 여기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설마 몸이라도 팔아서 이 드레스랑 보석을 산 건 아니겠지? 내 작은 아내라도 되어보려고 꾸민 거야? 너무 늦었어. 너처럼 더러운 건 필요 없으니까. 그의 안색이 어두워지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는 소리쳤다. 어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넌 찬밥 한 덩이도 못 먹게 만들어주지. 박수연이 여유롭게 걸어나와 레드 와인잔을 들고 가슴을 일부러 내밀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과시했다. 준혁 씨, 화 푸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차갑게 공기를 갈랐다. 그래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날이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김준혁의 멱살을 잡고 10여 차례 뺨을 후려쳤다. 찰싹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김준혁은 당황하며 애처롭게 소리쳤다. 아버님, 저 좀 구해주세요. 나는 그를 놓아주고 따귀를 때려 화끈거리는 손을 천천히 매만졌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었다. 김준혁은 부어오른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회장님 아들을 때린 것은 천우그룹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장 전현을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유흥가에 던져버리세요. 감히 천우그룹의 황태자에게 덤빈 대가가 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경호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뻔뻔하게 아첨했다. 회사는 저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노후를 즐기십시오. 아버지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밤인데 아직도 대낮 꿈을 꾸는군. 초대장도 제대로 안 읽었나? 내가 찾는 건 내 딸이지. 자네가 언제부터 성별을 바꿨나? 뭐라고요? 김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앞뒤로 뒤집어 보았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딸이 어떻게 회사를 계승합니까? 정말 노망난 영감탱이로군. 그는 머리를 세게 치며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악몽이야. 빨리 깨어나야 해.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는 박수연에게 획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아, 너도 들었지? 회장님이 날 양아들로 삼으려 하신다고 했잖아. 맞지? 박수연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해요. 사실은 그냥 당신을 속인 거예요. 당신의 전처가 당신에게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저분이 바로 천 회장님의 30년간 잃어버렸던 친딸이자 오늘 파티의 주인공이세요. 김준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넌 보육원 출신이잖아.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 같은 패물을 왜 만났겠어. 쓸모없는 것들만이 나한테 버림받는 거라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당신 눈에는 보육원 출신은 당연히 짓밟려도 된다는 건가요? 고마워요, 김준혁 씨. 당신 덕분에 돈과 지위가 당신의 그 더럽고 값싼 사랑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박수연을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녀의 등장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험의 일부였던 것이다. 박수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천우그룹 아가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쓰레기 같은 놈의 본 모습을 보게 도와드렸으니 그놈 곁에서 겪었던 굴욕도 헛되지 않았네요. 연 회장의 누구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수군거릴 뿐이었다.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정신은 어린애 같으니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네.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재산을 기부하지. 저런 남남에게 주다니. 바보나 할 짓이지. 김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쉰 목소리로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말도 안 돼. 넌 그저 나한테 빌부터 살던 쓸모없는 아내였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우그룹의 아가씨가 돼? 말도 안 되는 희극이야. 갑자기 박수연이 그의 멱살을 잡고 뺨을 세차게 때렸다. 쓰레기 같은 놈. 맹목적인 자신감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늘로 가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네 무식함으로 다 짓밟아버렸어. 그녀는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이며 신랄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매력적인 줄 알아? 값싼 작업 멘트 몇 마디 던지면 내가 너한테 반해서 비서 노릇이나 할 줄 알았어? 김준혁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네, 내가 수박을 버리고 깨를 주었구나. 박수연은 치명적인 한 방을 더 날렸다. 틀렸어. 넌 깨 한 톨도 얻지 못했어. 그녀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아첨하듯 웃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 쓰레기는 두 분께서 처리하시지요. 김준혁은 멍하니 서서 텅 빈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입꼬리는 차가운 미소로 올라갔다. 나는 똑바로 다가가 그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다. 쿵!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떨면서 울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부모님이 날 무시하고 일부러 함정을 파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난 그냥 당신이 어머니께 소홀했던 것에 화가 나서 잠시 이성을 잃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뿐이야. 내 안의 분노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 어머니를 핑계로 삼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목맨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머니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대대로 내려오는 보석까지 당신한테 줬잖아. 나는 비웃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신랄했다. 고작 2g짜리 은반지 하나로 4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며 시중들게 했지. 김준혁, 난 당신 어머니한테 빚진 거 한 푼도 없어. 내가 흔들리지 않자 김준혁은 즉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다. 날 천우그룹에서 쫓아내고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절대 안 돼. 언론에 천우그룹 회장님의 되찾은 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지 알려주겠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건 잔인한 게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언론은 진실 따위 필요 없어. 네가 아가씨 신분을 되찾자마자 서둘러 이혼하고 날 해고시킨 것만 보면 돼. 넌 높은 곳에 있고 난 진흙탕에 떨어졌으니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동정할걸. 나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떨어졌다. 정말로 여기에 남고 싶어?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도 안 가.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내가 남아서 당신을 도울 수 있어. 어차피 당신은 가정주부였잖아. 이렇게 큰 그룹은 결국 남자가 있어야 이끌 수 있다고. 나는 웃었다. 그는 잊었나? 내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생이었고 연구소에서 주목받던 인재였다는 것을. 그 해 그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자기 어머니를 돌봐달라며 내게 퇴사를 애원했다. 연구소장님은 안타까워하며 내게 말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날 나는 어리석게도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부장 자리는 회수되었고 회사에 자벽부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당신에게 아주 적합해 보이네요. 그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밖으로 풀어놓는 것보다 나았다. 김준혁의 얼굴은 따귀를 맞은 듯 새빨개졌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를 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사랑하니까. 나는 턱을 까딱했다. 즉시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입을 틀어막고 개처럼 끌고 갔다. 아버지는 그를 훑어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자벽부가 되었으면 일을 잘해야지. 오늘 저녁 연회장 화장실 청소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기준이 어땠더라? 내가 깜빡 잊었군. 경호원이 즉시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변기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면 깨끗하게 청소된 것으로 증명됩니다. 김준혁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눈은 나를 산채로 삼킬 듯이 붉었다. 나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어머니가 다른 쪽 손을 잡게 했다. 아버지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마침내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천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아첨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서울대 출신 아가씨라면 천우그룹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죠. 천우그룹은 아가씨의 영도 아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나는 화장을 지우고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진 채 침대에 길게 누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아른거리며 쏟아졌다. 마음이 복잡했다. 부모님은 모든 사업을 내게 물려주시려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득 김준혁이 경멸적으로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넌 그저 4년짜리 가정주부일 뿐이야. 나는 가볍게 이마를 짚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자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내게 깔끔한 오피스룩을 준비해 주셨다. 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셨다. 아버지의 개인 비서가 나를 회사로 데려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김준혁은 허리를 구부린 채 대걸레를 들고 있었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헛구역질을 했다. 어젯밤 화장실 변기의 기준을 제대로 맛본 모양이었다. 그의 청소일은 우스꽝스러웠다. 하루 만에 내 사무실 앞바닥을 수백 번이나 닦았고 고개를 들 때마다 그가 생각하는 애틋한 눈빛을 보내려 애썼다. 퇴근 시간, 내가 사무실을 나서자 그는 즉시 강아지처럼 따라붙으며 가증스럽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왜 날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야? 하룻밤 부부의 연도 100년의 정이라는데. 이혼은 그냥 오해였어. 내가 정말 당신이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생각했을까?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설마 이틀 만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니겠지? 말하며 그는 내게 손을 뻗으려 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몸을 기울여 차갑게 피했다. 7년의 사랑이 승진 문자 하나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김준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에겐 7년의 부부 생활이 있었어. 설마 당신이 이제 막 되찾은 지 일주일도 안 된 혈육의 정보다 못하단 말이야? 나는 그를 광대 보듯 쳐다봤다. 내 심장은 오래전에 죽었다. 30년 동안 나를 찾아 헤맨 부모님을 배신하고 배신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리가. 그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그런 무심한 태도로 날 대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한번 잘못했다면 당신은 4년 내내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잘못했죠? 그는 악을 썼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내 압박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모두가 내가 천재 연구원의 미래를 망쳤다고 하지만 시집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지. 당신이 내 어머니 시중 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이 뭔데 날 비난해? 나는 차갑게 웃으며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이 옳았지.
그래서 당신이 지금 벌을 받고 모든 걸 잃은 거야. 김준혁의 안색은 즉시 잿더미처럼 변했다. 저 앞에 아버지가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 김준혁을 보자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내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왔다. 꺼져! 김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난 당신의 예전 모습이 좋아.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당신 말이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성급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한 경호원이 차가운 얼굴로 그를 세게 밀쳤다. 스스로 안 가겠다고? 그럼 내가 도와주지. 쿵! 그의 몸이 나가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 그는 소리쳤다. 날 모욕하지 마. 경호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발을 쭉 뻗었다. 굴러야 더 부드럽지. 빨리 엘리베이터까지 가야지.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계속 걸어갔다. 내게는 천우그룹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저런 쓰레기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나는 김준혁이 계속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것이라 생각했다. 뜻밖에도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났다. 그는 즉시 어머니를 회사 정문으로 끌고 왔다. 경비원이 난처하게 보고했다. 노부인께서 위독해 보여서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손을 흔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뼈만 앙상했고 입은 비뚤어지고 눈은 돌아가 있었으며 몸은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효심 깊은 아들 김준혁이 정성껏 돌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뻔뻔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탄했다. 내가 자벽부라 어머니를 부양할 돈이 없어. 당신이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저승길 노잣돈이나 두둑이 태워드리는 게 효도겠지.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순간적으로 연민이 남았다. 어쨌든 한때 그녀는 내게 나쁘지 않게 대해주었다. 나는 망설이며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갑자기 그녀의 앙상한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내 부모가 재벌일 줄이야. 출가 외인이니 재산은 모두 준혁이에게 맡겨야지. 이혼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너는 그 애와 재혼해야 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깨끗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악랄하게 말했다. 여자는 사회의 얼굴을 내밀면 안 돼. 집에서 어른이나 모시는 게 전부지. 네가 반대하면 그건 불효하고 부덕한 짓이야.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그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날 탓하지 마라.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일어나는 척하다가 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었다. 내 아들은 너에게 일편단심이었는데 네가 그 정을 배신하고 버렸어. 그 애는 네가 날 학대한 것조차 탓하지 않았는데 넌 어떻게 재벌 부모를 되찾자마자 그 애를 이혼시키니? 김준혁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올라갔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여 불쌍한 척했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 때문입니다. 이 결혼 때문에 어머니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녀가 이렇게 무정하게 저를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소매를 걷어 올려 시퍼런 멍 자국들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다. 마치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흥분해서 천우그룹 아가씨, 친부모를 되찾자마자 남편을 이혼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냉혈한가요?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버렸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마이크가 내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어졌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밀쳐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김준혁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비통하게 말했다. 저는 저 아이에게 학대당해 병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 아들도 저 집안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이제는 자벽부 신세라 약값도 없답니다. 저는 그저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돈을 좀 구걸했을 뿐인데 이러다 죽는 수밖에 없겠어요. 재벌의 비정함이라는 주제는 항상 맛있는 먹잇감이다. 기자들은 거의 나를 대신해 대답하듯 나를 애워쌌다. 어른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옷 한 벌 값이면 저 노부인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등 뒤에서 김준혁의 눈이 승리감에 번뜩였다. 나는 그 값싼 연극을 보며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고작 몇 마디의 모함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웃기는 일이었다. 곧이어 기자들은 경비원들에게 밖으로 쫓겨났고 김준혁은 천우그룹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헐떡였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천우그룹 회장 친딸, 남편 이혼시키고 시어머니 학대라는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약자 코스프레를 한 김준혁은 빠르게 동정을 얻었고 천우그룹 웹사이트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역시 재벌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7년 결혼 생활을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남편이 불쌍하다. 일편단심이었는데 보상도 없이 쫓겨나다니. 시어머니가 정말 가엾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잖아. 천우그룹 제품 불매운동하자. 심지어 천우그룹과 협력하던 회사들까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당장 천우그룹과 계약을 끊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도 불매하겠다. 뱀과 쥐가 한 통속이지.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나를 꼭 껴안았다. 오늘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버지의 눈은 오히려 칭찬하는 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소란스러울수록 더 좋아요. 김준혁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한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을 절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연극은 그가 영원히 기회를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우그룹에게는 공짜 광고가 되어주었다. 최근 몇 년간 화장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천우그룹의 명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이제 이 여론의 폭풍은 내가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넘쳐나는 욕설들을 보며 그저 웃음만 나왔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18살짜리 대학생과 바람이 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문까지 만들어냈다. 더 좋았다. 나를 더 악랄하게 묘사할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일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준혁이었다. 서유진. 아니, 이제 천유진이라고 불러야겠지. 네가 나랑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그는 쉰 목소리로 요구했다. 매년 10억씩 줘. 그럼 우리가 평화롭게 이혼했다고 말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네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정한 여자인지 알려서 천우그룹과 네 명성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너 같은 쓰레기에게 돈을 줄 것 같아? 몇 마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김준혁은 미친 듯이 웃었다. 사람들은 부자를 질투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믿을 거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혼 사유는 당신에게 있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알아. 허점을 잡히진 않을 거야. 하루 줄 테니 선택해. 돈, 아니면 지옥. 그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가 내게 이혼을 강요하던 그 순간부터 녹음은 저장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즉시 그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입이 비뚤어진 어머니까지 끌어내 무릎 꿇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내가 목욕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언제 찍었을까? 라이브 방송에서 김준혁은 이를 갈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티즌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 내연남이 저를 도발하려고 보낸 겁니다. 나는 눈이 찢어질 듯이 부릅뜨고 라이브 방송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사진은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더러운 상상을 하기에 충분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는 중요한 부분을 가린 여러 장의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보냈다. 결혼 직후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었다. 문자와 함께였다. 이 사진들이 10억의 가치가 있을까? 이게 다가 아니야. 동영상도 있어. 내일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내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도배될 거다. 그때 자랑하려고 찍었던 사진과 영상이 이제 내 행운의 별이 될 줄은 몰랐겠지.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준혁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역겨웠다. 아내를 몰래 촬영하고 그것을 협박의 도구로 삼다니.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 말종의 짓이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 나는 재빨리 굴복할 것이었다. 어떤 여자도 자신의 명예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천우그룹 회장 친딸, 남편 이혼 강요하고 시어머니 학대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곧이어 그룹의 해커들이 증거 처리를 마쳤다. 천우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즉시 모든 것을 해명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김준혁이 내게 이혼을 강요하던 당시의 녹음 파일 전체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직업도 없이 나한테 빌부터 사는 가정주제가 감히 나랑 재산을 다퉈? 웃기는군. 그와 함께 그가 박수연을 희롱하던 메시지와 나를 경멸하던 허풍이 공개되었다. 내 비서로 오는 건 어때? 일단 샤넬백부터 하나 사줄게. 우리 엄마 잘 모셔. 이혼하면 보모로 고용해 줄 테니. 신분 확인 파티에서 그가 오만하게 소리치던 영상도 공개되었다. 어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넌 찬밥 한 덩이도 못 먹게 만들어주지. 그룹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AT 김준혁 법정에서 보자. 여론은 즉시 폭발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김준혁을 추격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니 저런 남자는 정말 역겹다. 네티즌들은 빗발치듯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네요. 방금 천우그룹 스킨케어 세트 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도 몇 세트 샀는데 며칠 동안 정말 창피했어요. 저런 멍청이한테 원숭이처럼 놀아나다니. 김준혁은 격분하여 천우그룹 본사로 쳐들어와 목이 쉬어라 외쳤다. 넌 이제 명예 따윈 필요 없다는 거냐? 나는 차갑게 웃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다. 사진과 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지? 명백한 포토샵이잖아. 만약 정말 나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널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네가 감옥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살아서 나올 기회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상관없어. 난 이제 빈털털이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다. 네 사진 전부 인터넷에 뿌려서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게 해주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도 찢어지는 법이야. 하지만 그는 아무리 스크롤해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경멸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내 메시지, 영상, 내부 정보를 내가 어떻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 그룹 해커들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발차기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스템은 그 자리에서 파괴되었고 모든 데이터가 강제로 삭제되었다. 모든 것이 포맷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그 기계를 김준혁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왜 난 항상 실패하는 거지? 대체 왜? 경호원들이 차갑게 그를 끌어내 밖으로 내던졌다.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 천우그룹의 명성은 급상승했고 네티즌들의 죄책감은 구매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 덕분에 회사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쓸모없는 아가씨가 아니라 진정한 후계자가 된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김준혁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얼굴도 내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돌보는 사람 없이 병세가 악화되어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아기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회사의 업무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다. 김준혁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울렸다. 우리 엄마가 죽었어. 이제 만족하냐?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반년 동안 우린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쳤다는 거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손 찍어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럼 의식불명에 빠져 죽지도 않았겠지. 나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또박또박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4년 동안 그분을 돌봤을 땐 건강하셨어요. 당신이 몇 달 돌봤는데 돌아가셨다면 누가 그분을 죽인 걸까요? 그는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계속 운 건 네가 화나게 해서 그런 거야. 네 간호가 불편해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는 매일 얼굴 닦아드리고 몸도 돌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더러 뭘 더 어쩌라는 거야? 나는 천천히 물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분께 식사는 드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누워서 의식도 없는데 밥이 필요해? 입을 벌릴 줄도 모르는데.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채찍 같았다. 멍청한 놈. 김준혁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상관없어. 어쨌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재혼에 동의하고 얌전히 천우그룹을 나한테 넘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가 바로 죄인이야. 그는 갑자기 단도를 꺼내 들었다.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내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집단처럼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돌바닥에 쓸렸고 피와 먼지가 뒤섞여 온통 번졌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청색과 적색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다. 차가운 은색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채웠다. 김준혁은 무언가 깨달은 듯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그는 소리쳤다. 네가 일부러 그랬지? 네가 일부러 내가 널 해치게 만들었어? 나는 굳은 얼굴로 다가가 그의 뺨을 불이 나게 때려 고개가 돌아가게 만들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래, 일부러 그랬어. 네가 스스로 내 비열함을 드러내게 해야 했으니까. 경찰이 보고 법이 널 짓밟게 말이야. 김준혁, 내가 순해서 만만해 보였나? 그는 더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쉰 목소리는 경찰차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똑바로 서서 소매를 정돈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일부러 경호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가 빠져나갈 길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를 해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더러운 자를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다만 그가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일 줄은 몰랐을 뿐이다. 식물인간도 식사는 해야 한다. 그가 몰랐을까? 아니, 그는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짐일 뿐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그 짐을 대신 졌지만 이제는 없으니 그는 모른 척 내버려두는 방법을 택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는 자신이 무식했고 직접 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저 방관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식도 죄다. 나는 그의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법정 선고일에 나는 참석했다. 김준혁은 끌려들어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너와 이혼한 걸 후회해. 제발 제발 날 구해줘. 나는 웃었다.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너무 늦었어, 김준혁. 후회는 혼자 실컷 곱씹으라고. 이제 넌 법 앞에 무릎 꿇을 뿐 내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정을 나오며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햇살이 얼굴에 곧장 쏟아졌다. 나는 점차 천우그룹을 인수했고 아버지는 은퇴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떠나셨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고층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흰 구름을 보며 나는 평온하게 계약서에 서명했다. 분놀림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내 미래에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